우리 동네에는 1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세탁소가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옷이 많은 저는 단골이 됐죠. 직장 생활 2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명품들을 정성껏 관리해 주시는 사장님이 고마웠거든요. 특히 코트 종류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항상 맡겼어요. 그런데 지난달 일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와 오랜만에 코트를 꺼내 입으려고 옷장을 정리하는데 작년에 샀던 버버리 코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세탁소에 맡겼던 기억이 나서 영수증을 찾아봤죠. 맞아요. 작년 봄에 마지막으로 입고 세탁소에 맡겼던 겁니다. 근데 찾아온 기억이 없어요. 바로 세탁소에 전화했어요. 저 안녕하세요. 작년에 맡긴 코트를 못 찾아온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있을까요? 사장님, 맞아요. 아직 있어요. 찾으러 오세요. 마음이 놓여서 바로 세탁소로 갔어요. 사장님이 커버를 씌운 코트를 건네주셨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가볍다. 이게 내 코트가 맞나? 커버를 열어보니 색깔은 비슷한데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저 사장님, 이거 제 코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건 버버리 코트였는데. 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그 코트 맞아요. 세탁하고 다림질했으니까 약간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코트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확실히 제 코트가 아니었어요. 택도 다르고 소재도 달랐어요. 버버리 특유의 패턴과 질감이 아니었죠. 게다가 안감에 있던 제 이니셜 자수도 없었어요. 분명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코트인데 이건 저가 브랜드의 코트였어요. 다음 날 바로 세탁소로 달려갔어요. 저 사장님, 이거 절대 제 코트가 아니에요. 버버리 코트를 맡겼는데 이건 전혀 다른 브랜드예요. 택도 다르고 제가 안감에 새겼던 이니셜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줌마가 무슨 명품을 가져왔다고 우기세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뻥치지 마세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20년 넘게 모아온 명품들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의심받는 게 화가 났죠. 저 사장님, 영수증도 있고 코트 구매 내역도 있어요. 애초에 저가 브랜드 코트라면 여기에 맡길 이유도 없잖아요. 영수증이 뭐가 중요해요. 세탁 맡길 때 그냥 코트라고만 했지 무슨 명품이라고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웃기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바로 미나에게 전화했죠. 미나는 저와 같은 회사에서 법무팀에 있던 친구라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나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세탁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영수증과 사진 등 모든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다음 날 세탁소 주변을 살펴보니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협조할 리 없었죠. 그래서 우리 동네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세탁소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놀랍게도 바로 반응이 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패션 인플루언서 소영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죠. 소영 씨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어요. 오래전부터 그 세탁소를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해요. 소영 씨의 경우는 명품 블라우스가 저가 제품으로 바뀌었는데 사장님이 저와 똑같이 반응했대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옆집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양복을 맡겼다가 다른 양복으로 돌아왔는데 항의할 때마다 노인네가 기억력이 없다고 무시당했대요. 이제 여러 피해자가 모였고 행동에 나설 차례였어요. 사장님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미나와 함께요. 증거도 챙겼죠. 코트 구매, 영수증 사진 그리고 해당 코트를 입고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들고 갔어요.
저 사장님,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버버리 매장에서 코트를 구매한 영수증이고, 이건 제가 그 코트를 입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분명히 이 코트를 맡겼는데, 돌려받은 건 전혀 다른 제품이에요. 사장님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요? 그게 뭘 증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돈 많으면 왜 동네 세탁소 이용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웬 명품 타령이에요? 사장님, 저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친구의 코트를 돌려주시거나 코트 가격을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뭐, 협박이에요? 내가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런 협박을 받아? 증거도 없으면서. 경찰은 무슨 신고를 하려고? 당장 나가요, 아니면 내가 경찰 부를 거예요. 미나가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사장님은 점점 더 흥분했어요. 요즘엔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비싼 거 맡긴 척하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수법. 내가 다 알아요. 당신들 같은 사람 처음 아니라고. 저 사장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그냥 제 코트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아줌마가 무슨 코트를 맡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옷을 맡기는데 내가 다 기억해? 영수증에는 그냥 코트라고만 적혀 있잖아. 특별한 코트였으면 말을 했어야지. 미나 사장님, 저희도 녹음하고 있어요. 이대로 나가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은 우리를 쫓아내듯 가게 밖으로 밀어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소중한 코트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발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파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소영 씨를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소영 씨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소영 씨, 저도 처음엔 착각인가 했어요. 근데 3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명품 스카프, 니트 블라우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제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소영 씨는 인플루언서니까 이런 일을 SNS에 올리면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확실한 증거 없이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옆집 할머니도 참여하셨어요. 나도 그 세탁소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 우리 영감님 평생 입던 양복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치매라고 무시하더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단톡방을 만들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소영 씨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몇몇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연락해 왔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고가의 옷을 맡기면 비슷하게 생긴 저가 제품으로 바꿔친 후 고객이 항의하면 처음부터 그런 옷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거였어요. 미나의 제안으로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형사님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형사님, 증거가 좀 부족하네요. 세탁소 사장님 말처럼 영수증에 특별한 명품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코트를 맡길 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귀중품을 맡길 때 사진을 찍어두세요. 우리는 다시 모여서 대책을 세웠어요. 소영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소영 씨, 제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가서 세탁 상담을 받는 척 하면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미리 사진도 찍어두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증언을 모아봐요. 그때 세탁소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세탁소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저 사장님, 우리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 코트를 돌려주시면 이 일은 끝나요. 뭐? 그래, 다 모여. 아주 동네 망신 다 줄 거야? 내가 20년 장사했는데 이런 개수작을 당해? 전화가 끊기고 불안해졌어요. 사장님이 증거를 없애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소영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제가 아까 인스타에 약간의 힌트만 올렸는데 댓글이 폭발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몇몇 분들은 자기 옷이 다른 사람에게 간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저 정말요? 그럼 사장님이 옷을 바꿔치기 한 게 맞네요? 소영 씨, 네, 한 분은 자기가 맡긴 프라다 원피스를 동네 타 아파트 사람이 입고 다니는 걸 봤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미나가 법적인 조언을 해줬고, 소영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더 많은 증언을 모았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익명으로 소영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저는 그 세탁소에서 주말에만 일하는 대학생이에요. 사장님이 몰래 하는 일을 몇 번 목격했는데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봅니다. 어떤 일을 목격하셨나요? 아르바이트생, 사장님이 가끔 고급 옷을 따로 분류해서 자기 사무실에 보관해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저가 옷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걸 봤어요. 저는 신입이라 말을 못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일 같아요. 소영 씨와 미나는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녹음했고, 저는 형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형사님은 이제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생겼다며 도움을 주기로 했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소영 씨가 수집한 증언들 중에 패턴이 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봄과 가을에 계절이 바뀔 때 비슷한 사건이 많았고, 특히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옷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대요. 아마도 사장님은 오래 찾아가지 않는 옷들은 고객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옷들 중에서 고급 옷만 골라서 바꿔치기 했던 거죠. 옆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세탁소 하기 전에 명품 매장에서 일했다는 소문도 있어. 그래서 옷을 잘 알아보는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짜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긴장한 듯 했죠. 가게 앞에 새로운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했더니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사장님이 증거를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우리는 형사님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아르바이트생의 증언과 소영 씨가 모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가지고요. 하지만 형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진술만으로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CCTV 영상이나 현장에서의 증거 사진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집단 고소를 준비해 보세요. 그럼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형사님의 말은 결국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세탁소 내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던 중에 소영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소영 씨, 제가 협찬받은 명품 가방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 세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맡기고 그 과정을 녹음하거나 미리 표시해둔 가방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보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이미 경계하고 있을 텐데. 소영 씨,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요. 이대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소영 씨가 명품 가방을 맡기고 내부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넣어두기로 했죠. 그리고 가방 안쪽에 특별한 표시도 해뒀어요.
세탁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한 비밀 표시였죠. 계획대로 소영 씨는 세탁소에 가방을 맡겼어요.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 씨가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사장님이 따라 나왔거든요. 아가씨 잠깐만요. 이 가방 세탁 못해요. 우리 세탁소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다른 데 가보세요. 소영 씨 그러세요? 근데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고가품은 취급하지 않아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여기 가방 도로 가져가세요. 소영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다시 받아들고 나왔어요. 우리 계획이 실패한 거죠. 사장님이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방으로 소영 씨 동생이 세탁소에 다시 맡겼어요. 사장님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심각한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직접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현관 비디오폰으로 보니 사장님이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사장님, 아줌마 문 좀 열어봐요. 할 말이 있어요.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으로 대화했죠. 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래 장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 가게 망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증거 있어? 없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변호사 조카도 있다고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너무 무서웠어요. 사장님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거든요. 결국 경비실에 연락해서 사장님을 내보냈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미나와 소영 씨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사장님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피해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피해자분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괜한 트집 잡아서 후회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증거는 없고. 사장님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영 씨가 흥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제가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사장님이 뒷문으로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차에 옷들을 싣더라고요. 아마도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위치 추적기가 있는 제 가방도 그 차에 실려 있더라고요. 추적해보니 지금 다른 지역 중고 명품 샵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소영 씨는 세탁소 뒷문에서 사장님이 여러 옷가지를 차에 싣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고 그 화면에는 소영 씨의 가방도 보였죠. 게다가 위치 추적기 덕분에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형사님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형사님은 즉시 행동했고 중고 명품 샵에서 사장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차 안에는 여러 명품 옷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제 버버리 코트도 있었어요. 다음 날 세탁소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어요. 사장님의 사무실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죠. 여러 고객들의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판매 기록까지요. 사장님은 수년간 고객들의 고가 의류를 빼돌려 중고 명품샵에 판매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소영 씨가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모든 과정과 증거를 공개한 거죠. 소영 씨의 영향력 덕분에 이 사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지역 뉴스에도 보도됐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장님은 지난 5년간 이런 수법으로 수백 벌의 옷을 빼돌려 판매했고 피해액은 1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었죠. 사건이 공개되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 사람들까지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세탁소 사장님의 20년 영업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거죠. 형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제 버버리 코트를 되찾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시작했죠. 소영 씨가 이 과정을 SNS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중품을 맡길 때 사진을 찍어두고 영수증에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해요. 미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 모임을 만들었어요. 세탁소뿐만 아니라 수리점, 공장 세차장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임이었죠. 옆집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양복을 되찾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우리 모두 뭉클했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사장님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날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한두 번 욕심이 생겨서 그랬는데 점점 습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고 추억까지 망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사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세탁소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들어섰죠. 새 사장님은 모든 세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고객에게도 보내준다고 해요. 요즘은 명품이든 아니든 소중한 물건을 맡길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고 영수증에도 자세히 적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습관을 권하고 있죠. 이제 세탁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대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됐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됐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